아시아나항공은 굉장히 독특한 강아지 기내 동반 탑승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항공기 이륙과 착륙 시 강아지를 짐칸이나 옷장에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참고로 비행기 이착륙 시 강아지를 짐칸이나 옷장에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은 아시아나항공의 비즈니스 클래스만 해당이 됩니다. 아시아나항공 이코노미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평소대로 강아지 가방을 좌석 밑에다가 두시면 됩니다. 강아지를 이착륙 시 짐칸에 넣어야 한다는 규정은 비즈니스 클래스만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강아지 밤비는 지난 2024년 7월 프랑스 파리에서 인천으로 오는 비행에서 비즈니스 클래스를 탑승했는데요. 강아지와 유럽 장거리 비행을 하는 것 자체도 걱정되는데 이륙과 착륙을 할 때 강아지를 짐칸이나 옷장에 넣어야 한다는 규정이 저는 무척이나 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일단 비행기 탑승 직후에 담당 승무원분께서 오셔서 강아지를 이륙 또는 착륙을 할 때 짐칸이나 옷장에 강아지를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강아지가 이착륙 시에 있을 옷장 공간을 이렇게 보여주셨고요. 이륙과 착륙할 때는 여기 옷장에 보관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 7월 파리에서 인천으로 오는 비행에서 강아지를 옷장에 보관을 했고요. 그러던 중 제가 국내항공사 전직 출신분을 만나서 아시아나항공은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이착륙 시 강아지를 짐칸이나 옷장에 보관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직 승무원의 개인적인 말씀으로는 보통 이착륙 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만약에 이착륙 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옷장에 보관한 강아지 가방을 찾으러 갈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도 강아지 지정 좌석은 OK 좌석인데요. 이착륙 시 강아지를 보관하는 옷장과는 꽤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착륙 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옷장에 보관된 강아지 가방을 찾으러 갈 상황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밤비는 2025년도 5월 두 번째 유럽 여행에서도 아시아나항공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담당 승무원분께서 오셔서 강아지는 이륙 또는 착륙을 할 때 짐칸이나 옷장에 보관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행기가 게이트를 떠나고 활주로에 진입할 때부터 강아지 가방을 짐칸에 넣으면 된다고 하셨고 지난번에는 이착륙 시 옷장에다가 강아지를 보관했었는데 이번에는 머리 위 짐칸 오버헤드빈에 강아지 가방을 보관했습니다. 승무원분께서 오셔서 도와주셨고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하면서 강아지를 짐칸에 넣지 않고 옷장에 보관했었던 이유가 오버헤드빈 머리 위 짐칸의 생김새 때문인데요. 짐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는 저렇게 수평인데 짐칸을 닫으면 기울더라고요. 이게 수평선의 상태이고요. 오버헤드빈 짐칸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가방을 넣은 상태에서 문을 닫으면 이렇게 기울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짐을 넣을 땐 수평이고 문을 닫으면 이렇게 기울게 되는 구조입니다. 어쨌든 항공사 규정에 맞춰서 강아지 가방을 이륙할 때 짐칸에 보관을 했고요. 이륙할 때 얼마나 짐칸에 보관을 해야 되는지 시간이 궁금해서 시간도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이착륙 시 보관하는 시간의 기준은요. 저 안전벨트 사인이 꺼질 때까지 보관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강아지 밤비를 머리 위 짐칸에 두고 두 다리는 저렇게 뻗고 있지만 저도 나름대로 마음이 많이 불안했습니다. 강아지 가방을 머리 위 짐칸에 두고 7분 뒤에 이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도 운이 좋아서 빨리 이륙을 한 거지 가끔 인천공항이 혼잡하면 이륙 순서가 뒤로 밀려서 이륙이 한참 지연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날 날씨가 안 좋아서 이륙을 할 때부터 비행기가 많이 흔들렸고 안전고도에 진입할 때까지 시간이 꽤 많이 걸렸습니다. 보통은 안전벨트 사인이 꺼지려면 10분이면 되는데 이번에는 웬일인지 20분이 넘도록 안전벨트 사인이 꺼질 생각을 하질 않았습니다. 강아지 가방을 짐칸에 넣은 지 23분 만에 드디어 안전벨트 사인이 꺼졌습니다. 이제 강아지 가방을 짐칸에서 꺼내도 됩니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밤비는 프로 여행견답게 조용히 짐칸에서 잘 있어 주었습니다.
우리 프로여행 겸 밤비 대한민국 인천공항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까지 14시간의 비행도 잘 견뎌주었습니다. 이제 비행기가 착륙을 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착륙할 때 역시 강아지 가방을 짐칸이나 옷장에 보관을 해야만 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기 16분 전에 담당 승무원 분께서 오셔서 강아지는 짐칸이나 옷장에 보관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착륙할 때도 강아지 가방은 머리 위 짐칸, 오버헤드빈에 보관을 했습니다. 이륙과 착륙을 할 때는 강아지 가방 이외에 다른 짐들도 머리 위 오버헤드빈에 보관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오버헤드빈, 머리 위 짐칸 문을 닫는데 이게 이렇게 기울어져가지고 괜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무사히 착륙하기만을 바라봅니다. 착륙을 15분 정도 앞두고 있고요. 강아지는 머리 위 짐칸에 넣은 상태로 무사히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공항에 무사히 착륙하고 비행기가 게이트에 완전히 도착해서 안전벨트 사인이 꺼질 때까지 강아지는 짐칸에서 꺼낼 수 없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한 이후에도 공항 내 게이트를 찾으러 갈 때까지 10분 정도 소요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비행기가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게이트에 안전하게 도착해서 안전벨트 사인이 꺼졌습니다. 짐칸에 있는 강아지 밤비를 꺼내주었고요. 이제 강아지랑 비행기에서 내릴 시간을 기다립니다. 대한민국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까지 14시간의 비행을 무사히 마치고 드디어 비행기에서 하기합니다. 프로여행 겸 밤비, 이륙과 착륙할 때 아무 일도 없이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프로여행 겸 밤비의 두 번째 유럽여행, 앞으로의 영상들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프로여행 겸 밤비였습니다. 오전 9시 출발하는 비행기 탑승을 위해 새벽 4시에 공항버스를 탑승했습니다. 강아지와 뉴욕에 간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데요. 버스 탑승한 지 1시간 만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뉴욕으로 가는 항공편은 아시아나 항공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했습니다. A 카운터에 있는 프리미엄 체크인 카운터를 이용했고요. 강아지 해외여행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인데요. 지상 직원분께서 강아지 동물검역 서류를 1차적으로 확인하시는데 여기서 한 글자라도 틀린 게 있거나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티켓 자체가 발권이 안 됩니다. 항공사 지상 직원분께서 준비해온 서류를 아주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시고요. 다행히 틀린 부분이 없었는지 반려동물 기내 탑승 서약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기내 가방에 넣은 상태로 무게와 함께 강아지 가방 사이즈를 측정했습니다. 미국 동물검역이 필요한 서류도 이렇게 가방에 달아주셨습니다. 이제 요금 저희 B18-1번 이렇게 바로 끊어 돌아가시면 있거든요. 거기서 요금 강아지 요금 내시면 내시고 거기서 탑승을 드릴 거예요. 받아서 바로 가시고 라운지 이용하시면 됩니다. 라운지 강아지 이용 돼요? 아 맞다. 강아지가 그래요? 일단 체크인을 완료하고 반려동물 요금은 18번 카운터에서 따로 결제했습니다. 뉴욕까지 가는 강아지 편도 요금은 29만 원이고요. 이렇게 비싼 가격을 지불했다고 하면은 강아지에게 좌석을 주거나 기내식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강아지는 계속 가방 안에만 두어야 합니다. 여기 오늘 탑승은 23번이에요. 네네. 8시 30분까지 네. 23번 도착. 강아지와 함께 뉴욕으로 가는 항공권을 발급받고 나니 마음이 훨씬 홀가분해졌습니다. 장거리 비행할 강아지를 위해서 1시간 정도 야외 산책을 충분히 마치고 이제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줄이 꽤 길었는데 스마트 패스 전용 출국장 덕분에 빨리 들어갈 수 있었고요. 강아지 동반 승객의 보안 검색은 일단 사람이 강아지를 안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다음에요. 강아지 기내 가방만 엑스레이에 따로 통과를 시킵니다. 강아지는 가방에 넣은 상태로 동성애 직원이 촉수 검사를 시행하고요. 강아지는 가방에 넣은 상태로 직원이 강아지 가방을 따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제 항공권을 가져가서 무언가를 확인하고 다시 되돌려 주시는데요. 아마 강아지가 등록된 티켓인지를 확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강아지 동반 승객의 티켓에는 펫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출국 수속까지 무사히 마치고 면세구역으로 들어왔고요. 그런데 아시아나 항공의 비즈니스 라운지가 언젠가부터 강아지 동반 불가라고 해서 확인해보러 한번 방문을 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강아지 입장돼요? 안 돼요. 네. 아, 그래요? 근데 언제부터 안 됐어요? 거의 8월 중순쯤이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라운지 밖의 안내문에도 반려동물은 불가하다는 표지가 있었습니다. 지난 5월에 강아지와 유럽 여행을 위해서 아시아나 항공 라운지를 이용했을 때의 모습인데요. 강아지는 계속 가방에만 있어야 하고 음식들도 거의 인스턴트 음식 위주여서 아시아나 항공 라운지를 이용하지 못해도 딱히 아쉬운 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라운지 관리도 전혀 안 되어서 의자들도 다 이렇게 가죽이 벗겨져 있는 상태였고요.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 라운지에 관리가 잘 안 되는 모습은 아쉬웠습니다. 벤치 맞고 나오는 중. 아시아나 항공 라운지. 강아지는 벤치 맞아가지고 그냥 나오는 중. 아시아나 항공 비즈니스 라운지 강아지는 8월 중순부터 안 된다고 벤치 맞아가지고 방황하는 중.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중. 강아지가 있어서 비즈니스 클래스 라운지에도 못 들어가고 아무 의자에 앉아서 방황하는 중인데요. 기다리는 시간 동안 할 게 없어서 강아지 기내 가방 영상 찍으면서 놀았습니다. 제가 밤비와 해외여행할 때 사용하는 가방인데요. 이렇게 확장도 가능하고 가볍고 접을 수 있어서 해외여행 비행기 탑승할 때 자주 사용하는 가방입니다. 이렇게 확장도 되고 접을 수도 있고요. 양면으로 확장할 수 있어서 강아지가 넓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은 가방입니다. 이렇게 지퍼를 열면은 앞으로도 이렇게 열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항공사에서 붙여준 동물검역 서류이고요. 그리고 옆에는 강아지 배변 패드 혹시 몰라서 몇 장 넣어놨습니다. 밤비야, 잠은 비행기에서 자. 지금 자면 안 돼. 피곤하지만 잠은 비행기에서 자. 알았지? 밤비가 뉴욕까지 탑승할 비행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밤비야 올라와. 그렇지. 밤비가 탈 뉴욕 가는 비행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뉴욕까지 갈 비행기 앞에서 멋있게 포즈도 취해봤고요. 비행기 탑승 전 마지막 맘마 먹는 중. 밤비가 유럽이나 미국 서부 장거리 비행을 많이 탑승해봤어도 그래도 뉴욕은 14시간 이상의 워낙 장거리 비행이라 공항 내부를 신나게 산책했습니다.
이제 비행기 탑승할 시간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탑승했습니다. 네네네. 담비야 이제 타야 돼. 담비야 마지막 손님이래. 가자. 담비야 가자. 가방 잠글게. 강아지는 비행기에 탑승하면 계속 가방 속에만 있어야 해서 저희는 일부러 맨 마지막으로 탑승했습니다. 무거워. 아시아나항공 비즈니스 클래스 반려동물 지정 좌석은 OK 좌석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도에 나와 있는 좌석이고요. 강아지는 지정된 장소에만 두어야 해서 일단 발판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나항공 비즈니스 클래스는 비행기 이착륙 시 강아지를 옷장 또는 짐칸에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탑승 직후에 담당 승무원분께서 오셔서 비행기 이착륙 시 강아지는 짐칸 또는 옷장에 보관해야 하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반려동물 동반 지정 좌석은 OK 좌석인데요. 옷장은 맨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승무원분께서 강아지를 이착륙 시 보관할 옷장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 아래에 넣는 게 좀 더 안정감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혹시 제가 이렇게 열 수 있어요? 잠기지는 않죠? 잠기지 않아요. 그냥 클로즈시면. 네네네. 아니면 선반에 올리시는 게 가까이 있는 여기다가. 옷장의 전반적인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고요. 옷장 아니면은 머리 위 짐칸, 오버헤드빈에 강아지를 보관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머리 위 짐칸, 오버헤드빈 같은 경우에는 생김새 자체가 문을 닫으면은 이렇게 완전 기울어지는 구조여가지고요. 일단 이륙할 때는 옷장에 보관을 했습니다. 오늘은 좀 빨리 바로 이륙할 거라고 하셔서 강아지를 좀 일찍 데리고 가셨습니다. 저희가 직접 이동하실 수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아, 네. 그 괜찮아요. 아, 네. 그럼 저희가 데리고 가요. 아, 네네네. 시점 보고 이륙 끝나면 저희가 오고. 아, 네. 이렇게 하는 거 괜찮으시네요. 그러면 벨트만 매주세요. 아, 네. 저희가 이제 데리고 갈 거예요. 네. 이륙 준비를 다 마친 상황에서는 승객은 이동할 수 없다고 하셔서 이렇게 승무원 두 분께서 오셔서 강아지를 옷장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비행기 이착륙 시 강아지를 옷장 또는 짐칸에 보관해야 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서 시계로 측정을 해보았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비행기는 바로 이륙을 했습니다. 가끔 운이 안 좋으면은 이륙이 지연돼서 한참 걸리기도 하는데 다행히 운이 좋아서 바로 이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 이착륙 시 강아지를 짐칸 또는 옷장에 보관해야 하는 기준은요. 저 머리 위에 있는 안전벨트 등이 꺼질 때까지 보관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날은 날씨가 좋아서 안전벨트 표시등이 금방 꺼졌고요. 승무원분께서 바로 강아지를 제 좌석으로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뉴욕행 비행에서 강아지를 옷장에 보관해야 했던 시간은 총 11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이착륙 시 강아지를 짐칸 또는 옷장에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비행기 이착륙 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는데 그런데 아시아나항공의 규정은 비행기 이착륙 시 강아지를 짐칸 또는 옷장에 보관해야 하는데요. 만약 비행기 이착륙 시 사고가 발생해서 비상탈출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짐칸이나 옷장에 보관된 강아지를 꺼내서 같이 탈출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궁금한 점은 강아지가 보관되는 옷장이나 짐칸이 환기가 잘 되는지 공기가 통하는 구조인지가 궁금했는데요. 왜냐면은 실제로 짐칸에 있는 강아지가 질식사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 두 가지 해당 내용으로 아시아나항공에 문의를 넣었고요.
며칠 후 아시아나항공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비상탈출 시 반려동물 탈출에 대한 명시적인 문구나 절차는 없고 탈출 시 신속한 탈출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리적인 위험 요소를 제고하고 탈출 흐름이 지연되어서 탈출 속도가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주 목적임을 안내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옷장의 경우에는 하단과 틈새에 공기가 통할 수 있는 유격이 있고 객실 내부와 동일하게 온도와 기압이 유지되는 공간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저는 반려동물을 보관하는 옷장과 짐칸 두 가지 공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짐칸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옷장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어쨌든 아시아나항공 측의 답변이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문의를 넣었습니다. 반려동물 동반 고객은 비상탈출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옷장과 짐칸에 보관된 반려동물과 함께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했고요. 옷장에는 공기가 통하는 유격이 있다고 답변을 주셨지만 머리 위 짐칸, 오버헤드 빈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넣었습니다. 두 번째 문의에 대해서도 며칠 후 다시 답변이 왔는데요. 첫 번째 답변과 똑같이 비상탈출 시 반려동물 탈출에 대한 명시적인 문구가 절차가 없다는 답변이 다시 한번 왔고요. 제가 두 번이나 질문을 해서야 머리 위 짐칸, 오버헤드빈은 공기의 흐름이 가능한 유격이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왜 첫 번째 질문할 때는 답변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결론은 아시아나항공은 비상탈출 시 반려동물 탈출에 대한 명시적인 문구나 절차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비즈니스 스마티움 좌석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어떤 분께서 강아지를 저 발판 위에 말고 아래에도 둘 수 있냐고 질문하셨는데요. 발판 아래는 더 좁게 설계되어 있어서 신발 한 켤레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가방은 둘 수 없었습니다. 비즈니스 스마티움 좌석 특성상 강아지는 그냥 발판에 놔두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비즈니스 스마티움 좌석 옆에는 작은 테이블이 있는데요. 테이블에 어메니티, 슬리퍼, 생수, 헤드폰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어메니티는 아이그너 브랜드였고요. 칫솔 치약, 페이스크림, 립밤, 핸드크림, 머리빗, 안대, 귀마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된 건지 양말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슬리퍼는 이렇게 도톰한 슬리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헤드폰은 제가 모르는 브랜드인데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없었습니다. 테이블에는 독서등, 헤드폰 꽂는 곳, USB 단자가 있고요. 좌석 옆으로는 좌석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고요. 당연히 180도로도 완전히 젖힐 수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를 조작하는 리모컨도 있는데요.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뽑아서 쓸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리모컨 아래에는 팔걸이가 있고 아래에는 작은 보관함이 있습니다. 헤드폰과 USB 단자는 여기에 꽂을 수 있고요. 그리고 좌석 하단을 보시면은 멀티코드의 전자 코드가 있습니다. 인천에서 뉴욕으로 가는 아시아나 항공편 비즈니스 클래스 기내식은 총 2번이 제공되는데요. 지난번에 한식 쇠갈비구이 쌈밥을 먹어본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숯불 닭갈비를 선택했습니다. 지난번 강아지와 유럽 여행으로 독일을 갔을 때는 한식 쇠갈비구이 쌈밥을 골랐는데요. 아시아나 항공 생각보다 한식 맛집입니다. 그래도 뉴욕 가는 항공편에서는 다른 메뉴를 골라봤고요.
음료와 주류 메뉴판도 따로 주셨습니다. 테이블은 앞좌석에 붙어 있는데요. 앞좌석에 있는 버튼을 열고서 테이블을 펼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 각도로만 움직이는 구조였고요. 그리고 손바닥 여러 개가 들어갈 정도로 테이블이 꽤 컸습니다. 이륙 30분 후 첫 번째 기내식이 제공되었습니다. 에피타이저로는 아보카드 라임 소스를 올린 케이준 새우 샐러드가 제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나 항공, 곧 없어질 거라지만 커틀러리의 상태가 좀 심각했습니다. 영상에는 잘 안 나왔는데 검기에 산화되고 무언가가 막 묻어있는 상태였고요. 양식을 선택하면 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종류별로 하나씩 받아봤고요. 본식으로는 숯불 닭갈비를 받았습니다. 맛은 있었는데 아무래도 기내식이다 보니까 기대하는 불맛이랑 숯불 맛은 전혀 없었습니다. 첫 번째 후식은 치즈 크래커가 제공되었고요. 치즈 별로 안 좋아하는데 디저트 와인이랑 먹으니까 맛있었습니다. 두 번째 후식은 초코 케이크 안에 살구잼이 들어있는 오스트리아의 자허 토르테를 받았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화장실은 앞쪽에 2개가 있는데요. 그래도 대한항공 비즈니스 클래스 화장실보다는 약간 넓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FSC 항공사답게 화장실 내부에 가글, 면도기, 쉐이빙 크림, 록시땅의 핸드로션 등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뉴욕까지 총 14시간의 비행. 정말 가도 끝이 없었는데요. 발판에 있는 강아지 가방 때문에 제가 다리를 뻗을 수가 없는 구조여서 강아지 가방은 이렇게 빼서 좌석 옆 테이블과 앞판 사이 공간에 강아지 가방을 두었습니다. 강아지 가방을 빼고 나니까 이렇게 다리를 뻗을 수 있는 공간이 나와서 좌석을 180도로 젖히고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장거리 비행 간식도 제공하는데요. 참고로 아시아나 항공 간식으로는 도토리 묵사발이 제일 유명합니다. 한국에서 출발하는 노선만 도토리 묵사발이 제공되니까 꼭 드셔보세요. 드디어 착륙하기 2시간 전 두 번째 기내식이 제공되었습니다. 두 번째 식사 아침 식사 메뉴는 프렌치 토스트와 계란 요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는 프렌치 토스트를 선택했습니다. 빵도 함께 제공하고 있고요. 그런데 프렌치 토스트는 프라이팬에서 방금 만들어야 맛있는데 기내식이다 보니까 이미 만들어진 토스트를 데워서 나오는 거라서 엄청 맛있진 않았습니다. 기내에서 입맛은 없었지만 이따가 비행기 도착하고 미국 입국 심사 받고 강아지 동물 검역할 거 생각하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14시간의) 비행이 끝나고 미국 뉴욕 JFK 공항에 착륙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착륙할 때 역시 강아지는 짐칸이나 옷장에 보관해야만 했는데요. 이번에는 강아지를 머리 위 짐칸에 보관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맨하탄의 풍경이 보이는데요. 저는 강아지 때문에 왼쪽에 앉아서 잘 안 보였지만 오른쪽에서는 더 잘 보인다고 합니다. 착륙 10분 전 승무원분께서 오셔서 강아지는 머리 위 짐칸에 보관해야 할 시간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아지는 머리 위 짐칸에 보관했고요. 이게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약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바람이 엄청 불었고요. 그래서 비행기가 엄청 많이 흔들렸습니다. 안 그래도 강아지를 짐칸에 두어야 해서 너무 불안했는데 비행기까지 많이 흔들려서 정말 많이 불안했습니다. 강풍 때문에 비행기가 너무 흔들려서 몇 바퀴를 더 돌았고요. 그래도 어쨌든간 미국 뉴욕 JFK 공항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착륙하고 게이트에 완전히 도착할 때까지, 그리고 머리 위에 있는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는데요. 이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지고 짐칸에 있는 강아지를 꺼낼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입국심사 질문도 많이 하고 서류도 일일이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입국심사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저도 샌프란시스코에 강아지와 함께 입국할 때 꽤 오래 줄 섰던 기억이 있어서 비행기에서 재빨리 내렸습니다. 밤비가 17시간 동안 배변을 못했어서 비행기 내리자마자 미국 입국심사 받으러 미친듯이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미국 입국심사 빨리 받는 방법으로 NPC라는 게 있는데요. 비행기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핸드폰 데이터를 켜고 NPC를 입력했습니다. 5번 줄로 진행하라는 문구를 받았고요. 그런데 아시아나 항공 비행기가 오전 9시에 도착하는 비행기인데요. 도착하는 비행기가 우리밖에 없는 건지 입국심사대에 직원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NPC에도 직원이 아무도 없어서요. 제가 당황하고 있으니까 다른 직원분이 그냥 일반 입국심사대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뉴욕에서 여자 혼자 강아지 동반 입국심사 받은 질문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샌프란시스코에 입국했을 때도 비슷한 질문을 받았었고요. 미국에 방문한 목적, 며칠이나 머무는지, 어디에 머무는지, 돈은 얼마나 가져왔는지, 음식을 가져왔는지, 이런 기본 질문 위주로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국심사 하신 분께서 제가 강아지 데려온 거를 모르시는 것 같길래 제가 먼저 강아지를 데리고 왔다고 말씀을 했고요. 그래서 입국심사관님께서 강아지와 함께 왔으면은 세관을 방문하라고 세관 직원분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손쉽게 성공! 네, 여권 가지고 가는 중. 6번에서 만나자고. 미국 입국심사가 오래 걸리고 진짜 오래 기다릴 때는 3시간 넘게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비행기에서 정말 빨리 1등으로 내려가지고 막 뛰어왔고요. 그리고 NPC를 하면은 입국심사를 더 빨리 할 수 있다고 해서 NPC 등록까지 비행기 내리자마자 바로 했거든요. 그런데 비행기에서 1등으로 내리고 NPC 줄에 가니까 NPC 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줄에 가서 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줄에 섰거든요. 그래도 비행기에서 일찍 내린 덕분에 조금 빨리 입국심사 받을 수 있었어요. 이 입국심사 받았던 질문은 입국심사 진짜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근데 입국심사는 되게 간단하게 그냥 며칠 머무르냐, 어디에 머무르냐, 뉴욕에만 있을 거냐, 그런 거 질문 딱 3개만 하고 진짜 간단하게 끝났어요. 오히려 지난번 샌프란시스코 때 입국심사가 진짜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거든요. 서류도 다 달라고 하고. 그런데 뉴욕 입국심사는 그 뉴욕 입국심사 하시는 분 컨디션이 조금 좋고 기분이 좋으셨던지 진짜 빨리 하고 간단하게 진짜 1분도 안 돼서 끝내고 나왔어요. 그리고 손가락 5개 지문 등록 다 하고, 그리고 질문 중에 음식 있냐고 물어보길래 음식이 있긴 하지만 육류는 반입하지 않는다, 그거 얘기했고, 그리고 동물 있냐고, 동물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 세관 담당하시는 분 연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세관 담당하시는 분이 제 여권 가지고 가셨고 세관 6번에서 짐 찾고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단 짐 찾는 거 기다리는 중이에요.
담비야, 우리 아주 입국 심사 아주 간단하게 성공했어. 엄마 엄청 벌벌 떨었잖아. 세컨더리 룸 끌려갈까봐 엄마 엄청 걱정 많이 했거든? 근데 질문 몇 개 안 하고 진짜 1분 만에 끝났어, 우리. 우리 진짜 행운이야. 강아지와 뉴욕에 무사히 입국하고 짐도 잘 찾았습니다. 이제 강아지 미국 동물 검역만 받으면 되는데요. 저기 동물 세관 6번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세관에 가서 강아지 동물 검역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밤비 미국 입국해요. 밤비 미국 입국. 밤비 미국 입국합니다. 미리 예약해둔 한인 택시를 탑승하고 숙소로 갔습니다. 뉴욕 도착한 첫날, 강아지 놀이터를 접수한 밤비. 뉴욕 강아지들의 격한 환영을 받으며 뉴욕 한 달 살기를 시작합니다. 앞으로의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프로여행 겸 밤비였습니다. 미리 예약해둔 한인 택시를 탑승하고 뉴욕 JFK 공항 1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코리안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막아놨어. 사람들 벌써 줄 서 있는데? 한 손에는 캐리어 끌고 한 손에는 개 끌고 공항 카운터 가는 중. 밤비 오늘 한국 가는 날 무사히 잘 돌아가자. 코리안 1터미널 C 카운터. 여기로 가는 거 같아. 밤비 지금 줄 서고 있어요. 체크인 1등으로 왔어요. 어쩌다 보니까. 프레스티지석. 항공사 체크인을 할 때 지상직 직원분께서 강아지 동물 검역 서류도 다 확인하시고요. 확인하고 돌려주셨습니다. 다행히 동물 검역 서류에 틀린 내용이 없었고요. 지상직 직원분께서 강아지 기내 가방 사이즈도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강아지 요금은 다른 카운터에서 지불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So now we just follow my manager go to pay for that. 아, 오케이. 강아지 요금은 바로 옆에 있는 초과수화물 카운터에서 지불했고요. 이 타로 카운터가 따로 있어가지고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일반 체크인은 저기서 하고 강아지 요금은 여기서. 대한항공 미주노선 강아지 요금은 300US달러였고요. 강아지 탑승 요금을 이렇게 비싸게 지불했다고 하면 강아지에게 좌석을 주거나 기내식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강아지는 비행 내내 좌석 하단이나 지정된 장소에만 두어야 합니다. 아, 그 혹시 현금이랑 카드랑 같이 낼 수 있어요? 아, 그래? 1,300불 결제하셨고요. 네. 200불은 카드 결제하셨습니다. 네네. 여기 사인 부탁드립니다. 밤비 체크인 다 했고 화장실 밤비 이제 배변 못 해가지고 실외 배변하러 잠깐 나왔어요. 근데 야, 뉴욕 공항은 정원 같은 건 없고 그냥 이런 거밖에 없다. 여기서 한 10분 정도 산책 좀 하다가 들어가자. 이제 시큐리티 포인트 하러 갑니다. 강아지와 보안 검색도 한국 인천공항과 똑같이 진행됐는데요. 일단 강아지를 안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강아지 기내 가방만 따로 엑스레이에 통과를 시킵니다. 미국에서는 촉수검사는 하지 않고 제 손바닥만 무언가를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기내 가방에 넣은 상태로 또 무언가를 확인하셨고요. 그리고 비행기 티켓도 가져가서 확인하셨는데
아무래도 펫이 등록된 티켓인지 확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 출국 심사까지 마치고 대한항공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생각보다 찾기 어려운 데 있어서 한참 헤맸고요. 되게 라운지 가는 길 같이 안 생겼다. 찾는 데에만 한참 헤맸어. 네. 네네. 아, 네. 네. 아, 네. 역시 코리안. 우리 어디 앉지? 저기 앉을까? 잠깐. 라운지 구석에 작은 방이 있어서 맨 구석에 자리를 잡았고요. 뉴욕 JFK 공항 대한항공 라운지의 음식은 샐러드와 과일, 그리고 주류가 준비되어 있고요. 쿠키와 치즈, 크래커, 빵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핫푸드도 이렇게 있고 차와 음료도 종류가 다양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이렇게 생겼는데 깨끗하진 않고 되게 오래됐. 다른 항공사는 없고 대한항공만 사용하는 전용 라운지 같았고요. 이용객들의 90%는 한국인들이었습니다. 한국까지 15시간 장거리 비행이라 밤비는 산책이 필요해서 일찍 나갔고요. 좀 걸어야 돼가지고 비행기 탑승하기 전에 미리 좀 걸으려고요. 공항 조금 걸어 다니자. 일로? 정신이 하나도 없네. 문 다 닫는다. 지금 밤 12시인데 문 다 닫는 중. 면세점. 점프 한번 할래? 밤비야! 점프! 점프 한번 해주세요.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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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비가 점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밤비 이제 비행기 타고 한국 가요. 재미있었어? 엄마 너무 재미있었어. 밤비랑 같이 해가지고. 뉴욕 여행 밤비랑 같이 해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재밌었어. 대한항공 지금 탑승하는 중인데 강아지는 비행기 탑승하면은 가방 밖으로 나올 수 없어가지고 밤비는 일부러 맨 마지막에 타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타려고 기다리는 중. 이코노미 탑승하려면 한참 걸려가지고 조금 이따가 탑승해도 될 것 같아. 맨 마지막으로 타자. 밤비 이제 비행기 탑승해야 돼가지고 이거 하네스 빼고 비행기 안에 은근 더워가지고 벗을까? 벗을까? 옷을 벗겨야겠다. 비행기 안이 은근 더워. 타고 가다 보면. 그치? 다 탑승해가지고 우리 맨 마지막. 밤비 비행기 타러 갑니다. 밤비 이제 비행기 타러 가요. 이제 여기만 지나면은 저기 있다. 춥다 근데 그치? 우리 밤비 뉴욕 여행 무사히 마치고 한국으로 가요. 비행기만 타면 끝. 안녕하세요. 밤비야 잘 가자. 알지? 파이팅. 네, 밤비야 이제 머리 집어넣어야 돼. 밤비야 머리 집어넣어야 돼. 좀 천천히 타실래요? 네, 네. 밤비야. 아. 강아지는 가방에 완전히 넣고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강아지 동반 좌석은 맨 뒤 창가 좌석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14제2번 좌석을 지정받았습니다. 창가 좌석이지만 이렇게 작은 통로가 있어서 복도까지 쉽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야, 여기가 꽉 끼어, 통로가. 야, 엄마 살쪄가지고 여기 통로가 꽉 껴. 강아지 가방은 잘 정리해서 발판 아래에 넣었는데요. 발판 아래에 이런 받침대가 있었습니다. 밤비가 해외여행에서 사용하는 강아지 기내 가방은 항공사 규정에 딱 맞는 가방을 준비했는데요. 아래에 발판 받침대가 있다 보니까 정말 타이트하게 꽉 끼는 사이즈였습니다.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스위트 클래스를 이용하신다면 대한항공에서 제시하는 강아지 기대 가방의 규격에 맞는 사이즈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은 반려동물 고객을 위해서 스카이 패치를 운영 중인데요. 노선당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 적립이 아니라서 비행 후에 꼭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뉴욕에서 인천 가는 대한항공. 기종은 보잉 777 기종이었고요. 프레스티지 스위트 클래스였습니다. 프라이버시가 아주 좋은 비즈니스 클래스인데요. 옆좌석과 칸막이가 있고 창가 좌석도 이렇게 복도가 나 있었습니다. 가방은 여기 밑에다가 잘 놨어요. 아니 근데 여기 통로 들어오는데 꽉 끼네. 살쪄가지고 통로 들어오는데 꽉 껴. 담비는 이 가방 발판 밑에다가 잘 놔뒀어요. 원래 시트 색깔은 대한항공의 상징인 청자색이었는데요. 이번에 CI를 대대적으로 변경하면서 회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자색이 대한항공을 상징하는 색 같고 기내가 더 화사하고 밝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바뀐 시트는 어두운 회색이라서 뭔가 기내가 어두워 보이는 느낌은 좀 있었습니다. 옆좌석과는 칸막이가 있고 어스탄 구조로 되어 있고요. 프레스티지 스위트 전반적인 좌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좌석의 세로폭은 190cm라서 키가 180 넘는 남성분들도 충분한 공간일 것 같고요. 좌석의 좌우폭은 53cm라고 합니다. 양반 다리를 해도 충분한 넓이였습니다. 제 바로 옆좌석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 칸막이가 있어서 버튼을 이용해서 칸막이 높이를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좌석의 각도는 이 버튼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고요. 당연히 180도로 완전 눕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당겨서 쓸 수 있는 리모컨이 나왔습니다. 리모컨의 터치 스크린은 뻑뻑하지 않게 스무스하게 잘 이동이 되었고요. 그리고 리모컨이 업그레이드가 된 건지 모니터에서 송출되는 화면이랑 리모컨에서 송출되는 화면을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까는 이불하고 이거는 덮는 담요. 페레 제품. 여기 생수 한 병. 꼭 여기 열면은 헤드폰. 헤드폰의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꽤 괜찮았습니다. 헤드폰과 USB 단자는 아까 팔걸이 옆에 있는 보관함 안쪽에서 꽂으면 됩니다. 일회용 슬리퍼도 제공하고요. 슬리퍼가 되게 도톰하고 되게 좋다. 이코노미 슬리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데? 어메니티는 가죽 파우치 안에 들어있고 그래프 브랜드 제품이었습니다. 어메니티는 핸드크림, 향수, 립밤, 안대, 칫솔 치약, 귀마개를 제공하고 있고요. 핸드크림 한번 발라봤는데 향이 기내에서 바르기에는 조금 과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제공되는 안대가 사이즈가 굉장히 커서 제 손바닥보다 클 정도로 사이즈가 진짜 컸습니다. 개인용 독서등과 기내 조명은 이 버튼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총 4단계로 조명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좌석 앞부분에도 수납함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신발이나 작은 가방 같은 거를 보관하는 수납함 같았습니다. 그리고 좌석 옆 앞쪽에 코드를 꽂을 수 있는 멀티 콘센트가 하나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멀티 콘센트 위치가 좌석이랑 조금 멀어서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기내식 메뉴판과 음료 및 주류 메뉴판도 제공합니다. 이번에 대한항공에서 기내식을 대대적으로 바꿨다고 해서 많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스위트 좌석 탐방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비행기가 이륙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아지가 비행기에 탑승할 때 불안함을 느끼지 않게 보호자의 채취가 많이 묻어있는 옷 같은 거를 기내 가방에 같이 넣어주었습니다. 이륙 30분 후 첫 번째 기내식이 제공되는데요. 첫 번째 메뉴는 비빔밥, 안심 스테이크, 연어 요리가 제공되었습니다.
식사용 테이블은 좌석 옆에 있는 팔걸이를 열고 테이블을 누르면은 이렇게 튀어나오는 방식이었습니다. 손바닥 8개 정도가 들어가는 크기였습니다. 식사 직전에 핫타월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대한항공이 기내식을 대대적으로 바꾸면서 커틀러리도 새 브랜드를 가져왔는데요. 반짝반짝한 새 커틀러리를 보니까 괜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전식으로는 비트로 마리네이트한 발틱 연어가 나왔습니다. 사이드로는 빵과 완두콩 물냉이 수프도 제공되었습니다. 소금과 후추는 이 귀여운 상자에 담겨 있었고요. 이거는 변경되기 전의 식사인데요. 변경된 후의 식사가 훨씬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는 본식으로 버섯 소스가 들어간 소고기 안심 스테이크를 주문했습니다. 스테이크에 어울리는 레드와인도 추천받았고요. 스테이크 사이즈가 생각보다 작아서 조금 걱정했는데 막상 다 먹어보면은 배부른 맛이었습니다. 스테이크 소스는 버섯 소스라고 했는데 버섯의 풍미는 잘 느껴지지 않았고요. 의외로 밍밍해서 핫소스와 우스터 소스를 따로 요청해서 먹었습니다. 마지막 후식으로는 미니 케이크 3종 세트가 나왔습니다. 사실 디저트가 한 가지 종류만 계속 먹다 보면 좀 질리는데요.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3종이 나와서 질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냅킨에 뭐라고 써있길래 보니까 새로운 기내식을 설명하는 VOD 보는 방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내식 설명하는 비디오인데요. 외국인 승객들에게는 한식 기내식이 생소할 수 있어서 먹는 방법이나 재료 같은 것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화장실은 앞부분에 2개가 있었고요. 화장실이 2개인데 왼쪽에 있는 화장실은 조금 큰 편이었습니다. 화장실 내부에는 로션, 탈취제, 면도기, 가글, 쉐이빙 크림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화장실은 조금 작은 편이고요. 이코노미 클래스 화장실 크기랑 비슷했습니다. 어메니티는 똑같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분께서 뉴욕행 비행기 꿀팁으로 오로라를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창문 밖을 보면 오로라를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새벽 2, 3시쯤 창문을 보니까 진짜 오로라처럼 보이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오로라가 맞나 싶었는데 움직이는 형태랑 색깔이 오로라였습니다. 중간에 간식이 한번 제공되고요. 원하는 시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먹는 라면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토핑으로 북어와 고추가 들어간 라면이었고요. 같이 주신 오이 반찬이 진짜 맛있었습니다. 착륙 3시간 전 2번째 식사가 제공되었습니다. 2번째 식사는 누룽지밥과 대구구이, 에그 스크램블 중에 고를 수 있었고요. 빵도 4가지 종류가 준비되었습니다. 잼은 프랑스의 봄마망 딸기잼이 있었고요.
배고픈 상태가 아니라서 엄청 맛있게 먹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재료 하나하나의 풍미는 다 살아있었습니다. 마지막 후식으로는 과일이 제공되었습니다. (15시간 40분의) 비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착륙 준비도 무사히 하였고요. 담비야 수고했어. 담비 수고했어. 담비 수고했어. 어? 제일 긴 비행이다 그치? 14시간 40분 그치? 고생했어. 이제 내리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담비 실외 배변해가지고 내리자마자 또 막 뛰어야 될 것 같아. 담비가 거의 19시간 동안 화장실을 못 가가지고 내리자마자 막 뛰자. 담비 이제 내려요. 와 1등석 담비 드디어 내렸습니다. 한국 무사히 입국. 이제 집으로만 가면은 성공. 강아지와 인천공항에 입국하는 경우 검역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세관 신고서 그거 먼저 쓰자. 저기 세관 신고서 쓰는 곳 있거든요. 거기서 세관 신고서 먼저 쓰자 담비야. 이거 휴대폰 신고서에 동물 검역 받아야 하는 거 있음에다가 체크하면 돼. 나머지는 없음. 탐지견들이 일하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강아지는 케이지 안에 넣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담비 잠깐 케이지 안에 들어가 있자. 지금 탐지견 친구들이 일하는 시간이래. 응? 아 진짜 탐지견 친구가 일하고 있어가지고 담비 가방에 넣어달라고 하셨어요. 야, 진짜 친구 진짜 일한다. 야 멋있다. 친구 일도 하고. 여기서 잠깐 서류랑 다 여권이랑 꺼내놓고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왜 다 안 와? 담비 빨리 오줌 싸야 되는데. 담비 이거 도장 받았고 이거 제출하고 가면 된대요 이제. 담비가 지금 실외 배변을 못해가지고 지금 빨리 가야 돼. 응? 이거 세관 신고서 이것만 작성한 거 내고 가면 된대요. 프로 여행령 담비 뉴욕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대한민국에 입국합니다. 대한항공은 펫 프렌들리한 항공사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시아나항공 비즈니스 클래스는 비행기 이착륙 시 강아지를 짐칸 또는 옷장에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대한항공은 이착륙 시에도 강아지를 짐칸이나 옷장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프레스티지 좌석에 따른 복불복이 너무 심했습니다. 대한항공의 강아지 기내 동반은 이번에 제가 이용했던 프레스티지 스위트, 프레스티지 슬리퍼, 그리고 일반 프레스티지석만 강아지 기내 동반이 가능하고요. 요즘 도입되는 신기종의 프레스티지 스위트 2.0, 프레스티지 슬리퍼 2.0은 강아지 기내 동반이 불가능합니다. 또 이번에 새로 나온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도 강아지 기내 동반은 불가합니다. 아시아나항공 비즈니스 스마티움에 해당되는 프레스티지 스위트도 강아지 기내 동반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동반 탑승이 가능한 기종만 예약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대한항공은 기종 변경이 꽤 잦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하루 전이나 당일에도 기종 변경된 사례가 있었고요. 저도 출발 당일까지 기종이 변경될까봐 불안했습니다. 어쨌든 대한항공은 반려동물 기내 동반 탑승이 불가능한 기종이 있고
기종 변경이 너무 잦은 것만 제외하면 강아지에게는 최고의 항공사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프로여행견 밤비였습니다. 프로여행 겸 밤비 9박 10일간의 샌프란시스코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저희는 에어프레미아라는 항공사의 프리미엄 이코노미 클래스를 예약했습니다. 에어프레미아 카운터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인터내셔널 터미널 A에 있었는데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이 얼마나 큰지 찾느라고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약한 프리미엄 이코노미 카운터에 줄을 서봅니다. 1월 연휴의 마지막 날인데도 카운터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밤비는 기내동반 탑승할 거라서 강아지 기내동반 체크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강아지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서류를 달라고 하셨고요. 서약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강아지는 무게만 측정을 했습니다. 강아지 기내동반은 가방 포함 7kg까지 가능한데 밤비는 6.3kg이 나왔습니다. 강아지 기내동반 탑승 서약서도 작성했고요. 그런데 직원들이 강아지 기내동반 탑승 규정을 잘 모르는 건지 정말 한참 동안을 웅성웅성하면서 좀 헤매시더라고요. 나중에는 한국인 직원분이 오셔서 이것저것 입국이랑 출국 날짜 확인하시고 티켓을 주셨는데 강아지 동반인 저에게 1A 좌석을 주셨는데 강아지 기내동반 탑승은 맨 앞좌석이 안 되거든요. 제가 확인했는데도 가능하다고 계속 하셨는데 나중에는 좌석을 맨 뒤에 좌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제 미국을 떠나 미국 출국 심사를 하러 가는 길입니다. 미국 입국 심사는 그렇게 까다롭게 하더니 출국 심사는 도장 하나만 찍어주고 굉장히 쿨하게 금방 끝났습니다. 강아지가 있는 경우 보안 검색은 그냥 강아지를 안고서 보안 검색대를 통과를 했습니다. 한국 인천공항과 비슷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미국 출국 심사와 보안 검색까지 무사히 마치고 면세구역으로 들어왔고요. 공항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너무 기가 빨리고 힘든 것 같아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갈 때는 비행기에서 강아지를 자게 하려고 공항을 막 걸어 다녔는데요. 출국할 때는 너무 힘들어서 둘 다 지쳐서 그냥 앉아서 쉬기만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의 마지막 식사로 공항 내부에 있는 부댕 베이커리에서 클램 차우더를 하나 먹었습니다. 게이트 근처에 앉아서 쉬었는데요. 이렇게 밤비가 저를 잘 따라주고 비행기도 잘 타줘서 이렇게 미국까지 무사히 잘 여행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비행기 탑승하기 마지막으로 밤비도 이렇게 간식을 먹어줬고요. 저도 남은 과일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비는 9박 10일간의 샌프란시스코 여행이 피곤했는지 벌써 저렇게 자고 있는데요. 잠은 한국 가는 비행기에서 자야 되는데 우리 밤비 12시간의 한국 가는 비행도 잘 할 수 있겠죠? 비행기 탑승할 시간이 되었어요. 강아지는 강아지 가방 안에 들어가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일부러 맨 마지막에 탑승을 했고요. 그리고 지상 직원 실수로 좌석을 맨 앞좌석을 잘못 줘서 저희는 결국 맨 뒷좌석으로 변경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샌프란시스코에서 인천까지 가는 에어프레미아 항공기에 무사히 탑승을 했습니다. 좌석은 프리미엄 이코노미라고 이코노미와 비즈니스의 중간 정도 되는 좌석인데요. 좌석의 생김새도 딱 봐도 다르죠? 그리고 정말 좋았던 게 인천에서 샌프란시스코 올 때는 9형이었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인천 가는 거는 신형 기종에 당첨이 됐습니다. 이게 9형이 있고 신형이 있거든요. 근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인천까지는 운이 좋게도 신형 기종에 당첨이 됐습니다. 강아지 가방은 이렇게 앞좌석 밑에 놔주시면 됩니다. 에어프레미아 안내책자에 나와 있는 프리미엄 이코노미 소개인데요.
한 번 타면 다시 찾는 프리미엄 이코노미. 이 말이 맞을지 제가 맨 마지막에 후기를 솔직하게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엄 이코노미는 좌석 배치부터 다른데요. 232 배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코노미 클래스보다 들어가는 좌석수가 훨씬 적어서 이렇게 딱 봐도 훨씬 공간이 넓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강아지 기내 동반 탑승을 했는데요. 강아지 가방은 이렇게 앞좌석 밑에 두시면 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까지 강아지 요금 왕복은 56만 원을 결제했고요. 강아지 요금을 지불했다고 해도 강아지에게 기내식을 주거나 좌석을 주지는 않습니다. 강아지는 비행기에 탑승할 때부터 내릴 때까지 절대로 강아지 가방에서 꺼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했던 게 신형 좌석은 이렇게 강아지 가방의 사이즈가 앞좌석 밑공간에 딱 맞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규정에 맞는 가방을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 이코노미의 좌석 뒤로 젖혀주는 정도는요, 바짝 세웠을 때, 뒤로 젖혔을 때입니다. 뒤로 젖힌 상태에서 발판까지 올리면 이렇게 아늑한 상태로 비행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제 느낌상 신형 좌석보다는 구형 좌석이 뒤로는 더 많이 젖혀졌던 것 같습니다. 좌석이 뒤로 젖혀지는 정도는 옆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 각도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좌석의 옆 간격인데요. 프리미엄 이코노미는 들어가는 좌석 개수가 적다 보니까 옆으로도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앉았을 때도 양옆으로 이 정도의 공간이 남았고요. 제 손바닥이 하나씩 들어갈 정도로 양옆에 공간이 많이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형 좌석은 이렇게 옆에 수납함도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리모컨과 좌석의 젖힘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도 있었습니다. 저 버튼을 누르면 아래에서 발받침대가 나오는데요. 확실히 저 발받침대가 있으니까 장거리 비행을 할 때도 다리 저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레그룸이 넓어서 제가 다리를 뻗어도 강아지 가방과는 닿지 않았고요. 그리고 신형 좌석은 저렇게 생수를 꽂아줄 수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 생수병은 에어프레미아에서 준 건 아니고 제가 따로 챙겨온 생수병입니다. 그리고 머리 부분에 헤드레스트가 있어서요. 목베개를 챙기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편했습니다. 다음은 좌석의 앞간격인데요. 저 A4 사이즈 정도 되는 기내 안내지가 저의 무릎과 앞좌석을 크게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좌석과의 앞간격은 굉장히 넓은 편이었습니다. 레그룸이 굉장히 넓어서 의자 밑에 강아지 가방도 두고 제가 다리를 뻗고 앉았는데도 강아지 가방에 닿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넓었습니다. 다음은 테이블인데요. 신형 기종은 이렇게 좌석 사이에 음료수를 놔둘 수 있는 작은 테이블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밥 먹는 테이블은 좌석 사이에서 꺼낼 수 있고요. 이렇게 앞뒤로도 조절이 가능하고 반 접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TV 모니터인데요. 구형 기종은 TV가 정말 작고 별로였는데 신형 기종은 이렇게 TV가 굉장히 크고 화질도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터치스크린도 가능했고요. 영화와 TV 프로그램 이외에도 비행 정보나 면세품 구입, 간식 구입 등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영화나 TV 프로그램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다른 분들 말에 의하면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다운받아 오면 좋다고 해서 저는 이렇게 넷플릭스에서 흑백 요리사를 다운받아서 보면서 왔습니다. 다음은 제공 물품인데요. 프리미엄 이코노미는 베개, 담요, 슬리퍼, 그리고 기내 면세책자 카탈로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메니티는 헉슬리라는 브랜드의 제품을 제공하고 있고 왼쪽부터 토너 패드, 건조할 때 닦아주면 좋더라고요. 그리고 핸드크림, 향이 조금 독해서 별로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립밤, 그리고 치약과 칫솔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실인데요. 프리미엄 이코노미는 비행기 앞쪽에 2개의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화장실 1개의 세면대가 고장나서 사용 불가라고 써 있었고요. 12시간 장거리 비행 동안 그 수많은 승객들이 화장실을 1개만 이용할 수 있어서 너무 불편했습니다.
화장실은 구형 기종하고 똑같이 생겼고요. 휴지하고 비누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에어프라미아는 필요한 것만 두는 항공사이기 때문에 다른 FSC 항공사처럼 다른 물품들은 구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창문인데요. 창문 덮개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렇게 버튼으로 창문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 제어 방식인 건지 이륙하고 착륙할 때는 창문이 자동으로 밝아져서 이륙과 착륙할 때 승객들이 창문을 제어하지 않아도 되어서 편했습니다. 다음은 기내 와이파이인데요. 기내 와이파이가 가능하다고 홍보를 해놓고는 제가 탑승했을 때는 기내 와이파이가 무슨 사정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륙 준비를 마치고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이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행기를 탑승하는 것도 여행의 일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에어프레미아 프리미엄 이코노미에서 이렇게 쾌적한 좌석에서 쾌적한 비행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요. 저희 비행기 드디어 이륙을 합니다. 밤비는 제주도 가는 비행기로 비행기 타는 연습을 많이 해봐서 비행기가 이륙할 때도 강아지 가방 안에 얌전히 잘 있어줍니다. 이륙하고 나니까 승무원분들이 뭘 나눠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쭤보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출발하는 승객들은 건강상태 신고서를 꼭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건강상태 신고서는 어플로도 작성이 가능하고요. 한국에 입국할 때 정말 확인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처럼 강아지와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의 여행자 휴대폰 신고서에 강아지가 있다고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안전벨트 사인이 꺼지고 나서요. 강아지 가방은 이렇게 확장을 해주었습니다. 이륙하고 30분 후에 첫 번째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지난 비행에서는 비빔밥이 품절이라 못 먹어서 아쉬웠는데요. 이번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에서는 비빔밥을 먹어볼 수 있었습니다. 음료는 레드와인, 화이트와인, 주스, 탄산, 생수, 커피, 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기내식 그릇이 평범하게 네모네모하지 않고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특이해서 정말 차별화를 추구하는 항공사라는 게 느껴졌고요. 맛은 그냥 인스턴트 기내식 맛이었습니다. 저 닭가슴살 샐러드에서 닭 냄새가 조금 많이 나서 아쉬웠고요. 그리고 양이 조금 적다는 평이 있어서 좀 많이 드시는 분들은 따로 간식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틀러리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커틀러리를 제공합니다. 총 12시간의 비행이었는데요. 첫 번째 기내식을 먹고 난 다음에는 저는 넷플릭스에서 다운받아온 흑백 요리사를 1화부터 마지막 화까지 정주행을 했고요. 그리고 비행기에서 잠을 안 잘수록 스차 적응에 유리해서 승객들 대부분이 다들 안 자는 분위기였어요. 물론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이 편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집보다 편한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착륙하기 3시간 전이 됐을 때쯤 두 번째 기내식을 주는데요. 저는 두 번째 기내식으로 파스타를 골랐습니다. 파스타가 맛이 없다는 후기가 있는데 저는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12시간의 비행을 끝내고 드디어 인천공항에 착륙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착륙할 때가 되어서 강아지 가방은 접어주었고요. 저 멀리 인천국제공항이 보이네요. 여행이 아무리 재밌어도 결국 우리나라만큼 편한 곳은 없는 것 같아요. 비행기는 무사히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고요. 밤비는 비행기를 많이 탑승해봐서 이제 착륙하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혼자 저렇게 얌전히 잘 있습니다. 우리 밤비 정말 프로 여행견답죠?
비행기가 게이트에 도착해서 이제 비행기에 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밤비 12시간 비행 정말 수고했어. 비행기 내리자마자 밤비를 강아지 가방에서 꺼내줬어요. 밤비가 12시간을 비행기에 있었어요. 여행의 또 다른 말은 고행인 것 같아요. 밤비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또 이렇게 달리기 세레머니를 보여주는데요. 강아지의 몸으로 비행기에서 12시간 넘게 옴짝달싹 못한 게 답답했는지 항상 저렇게 장거리 비행하고 나면은 달리기를 하더라고요. 밤비가 저렇게 달리기를 하면은 저도 같이 달려줍니다. 이제 강아지와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입국할 건데요. 캘리포니아에서 출발한 사람들은 건강상태 질문서를 꼭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까 비행기에서 안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고 이제 강아지와 인천공항에 동물 검역을 받으러 갈 차례입니다. 비행기에서 받았던 여행자 휴대폰 신고서에 동물이 있다고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강아지랑 같이 인천공항 동물 검역 받는 곳에 도착했는데요. 세관 신고하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세관의 동물검역 직원분께 강아지와 해외여행을 하고 한국에 입국할 거라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럼 세관 직원분께서 광견병 항체가 검사지와 동물검역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할 거예요. 광견병 항체가 검사지는 광견병 항체가 0.5 이상이어야 한국에 입국이 가능하고요. 확인 후에 꼭 돌려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동물검역 증명서는 한 장은 완전 제출용이라고 하셔서 한 장은 완전히 가져가셨습니다. 광견병 항체가 검사지는 꼭 돌려받아야 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광견병 항체가 검사지는 체열일로부터 2년간 사용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출한 서류들을 확인받고 여행자 휴대폰 신고서에 도장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절차로 강아지 내장칩의 번호를 확인을 했습니다. 무슨 기계로 강아지 몸에 있는 내장칩 번호하고 서류상의 내장칩 번호가 일치하는지만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밤비가 유기견 출신이라서 실제 생년월일이랑 내장칩 이식 날짜가 정확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점이 한국에 입국할 때 문제가 될까봐 완전 난리를 쳤는데요. 그런 생년월일이랑 내장칩 이식일까지는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강아지 몸의 내장칩 번호하고 서류상의 내장칩 번호가 일치하는지만 확인을 했습니다. 동물 검역이 다 끝나면은 이렇게 여행자 휴대폰 신고서에 도장을 찍어주고요. 나갈 때 제출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인천공항 동물검역까지 무사히 마치고 이제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무사히 입국을 하는 밤비입니다. 우리 프로여행 겸 밤비가 미국 여행을 마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여자 혼자서 강아지와 샌프란시스코 여행을 준비하면서 걱정이 많았는데요. 별일 없이 미국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한국에 잘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집에도 무사히 잘 도착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프로여행 겸 밤비의 샌프란시스코 여행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로여행 겸 밤비와 함께하는 세 번째 해외여행. 이번 목적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저희는 2025년 1월 설날을 이용해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다녀왔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용할 항공사는 에어 프리미어라는 항공사입니다. 프리미엄 이코노미라는 이코노미석보다는 더 좋은 그런 좌석을 예매를 했고요. 지난 8월 특가를 이용해서 140만원, 그리고 강아지 요금은 왕복 56만원에 예약을 했습니다. 설날 연휴의 첫날이라 인천국제공항에 사람들이 정말 많았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번에 강아지와의 미국 여행을 앞두고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인천공항의 출국심사 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것 때문에도 걱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용하는 에어프리미아라는 항공사가 제가 출발할 당시에 지연이나 연착에 대한 문제가 많았어서 그거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했고요. 또 세 번째는
미국 환율이 1,500원까지도 올라서 그거에 대해서도 걱정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떠나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치안이 안 좋다는 뉴스가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녀와서 하는 말이지만 강아지와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여행은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한 30분 정도 기다려서 저희가 체크인을 할 차례가 되었는데요. 강아지하고 같이 해외에 가는 경우에는 항공사에서 체크인을 할 때 강아지 동물과목 서류가 하나라도 틀리면은 티켓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체크인을 할 차례가 되어서 강아지 관련 서류들을 제출을 하고 또 강아지 무게를 이제 측정을 했습니다. 강아지는 가방까지 포함해서 총 7kg까지가 기내 동반 반입이 가능했고요. 밤비는 6kg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특이했던 게 에어프레미아는 이렇게 지상직 직원이 강아지 가방을 줄자로 측정을 했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에어프레미아를 이용하실 분들은 강아지 가방을 꼭 항공사 규정에 맞는 사이즈로 준비를 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강아지 서약서도 작성을 하고 수화물도 붙였고요. 티켓을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는 비행기 탑승하면은 가방 밖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천공항 야외에서 산책을 즐겨주었습니다. 설날 연휴 첫날이고 인천공항 출국 심사가 오래 걸린다고 해서 저희도 빨리 줄을 섰고요. 강아지가 있는 경우 보안 검색은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저희는 40분 만에 면세구역으로 들어왔고요. 한 오후 8시쯤 되어야지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파리바게뜨에 가서 빵집이라도 하나 사려고 가봤습니다. 얌전히 있어. 빵만 사. 금방 올게. 강아지 밤비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빵이랑 음료수만 사서 후다닥 계산해가지고 빨리 나왔습니다. 우리 밤비 엄마를 잘 기다리고 있을까요? 밤비야, 엄마 이거 빵 사는 동안 얌전하게 기다리고. 진짜 명품 강아지야, 명품 강아지. 응? 밤비가 프로여행견답게 엄마를 너무 잘 기다려줘서 이렇게 폭풍 칭찬을 해주고 같이 인천공항을 누벼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강아지랑 장거리 비행기 탑승하기 전에 인천공항을 엄청 걸어서 이제 강아지의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이날은 제가 오전에 회사 출근했기도 했었고 이것저것 이렇게 준비하느라 너무 피곤해서 제가 먼저 지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없는 의자에 앉아서 강아지랑 저랑 둘이 오붓하게 앉아서 쉬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저는 지난 8월에 있었던 에어프레미아 특가 세일을 이용해서 샌프란시스코 왕복을 140만원에 예매를 했습니다. 원래는 33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카메라를 좀 아는데? 밤비야, 이 가방 안에 들어가서 비행기에서 10시간을 있어야 하는데 어쩌지? 어쩌지? 뭐 있어? 바로 뒤에 저희가 탑승할 에어프레미아 항공기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에어프레미아 지연이랑 연착이 잦아서 걱정했는데 저는 운이 좋아서 정시에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밤비랑 이번에 미국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거는 특가 세일이어가지고 비행기 표를 140만원에 좀 싸게 살 수 있는 덕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밤비가 기다렸다가 지쳤는지 이렇게 둥글게 몸을 말고서 기대서 자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탑승 시간이 돼서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가보려고 합니다. 건조할까봐 가슴 마스크하고 물수건을 준비를 했고요. 설날 연휴 첫날이어서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제 탑승을 위해서 강아지 가방을 지퍼에 잠가서 넣었고요. 이제 저희는
강아지를 가방에 넣고 에어프레미아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비행기를 탑승을 합니다. 이번에 탑승할 좌석은 프리미엄 이코노미라는 좌석인데요. 이코노미와 비즈니스의 중간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이코노미 좌석이고요. 이 좌석이 제가 탑승할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입니다. 확실히 1.5배 넓고요. 생김새도 다르죠? 그런데 구형 기종에 당첨이 됐습니다. 이게 신형이 있고 구형이 있는데 너무 운이 안 좋았는지 구형 기종에 당첨이 돼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좌석을 한눈에 딱 보면은요, 조금 이코노미보다는 훨씬 넓은 게 느껴지실 겁니다. 연휴 첫날이라서 프리미엄 이코노미도 만석일 줄 알았는데 운이 좋아서인지 제 옆자리에는 아무도 앉지 않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강아지는 이렇게 앞좌석 의자 밑에 두면 되고요. 아래 공간이 넓어서 제가 발을 막 움직여도 강아지 가방과 절대 닿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바닥 레그룸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프리미엄 이코노미 기내에서 제공하는 물품은 이렇게 슬리퍼하고 담요, 그리고 헉슬리라는 브랜드의 어메니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면세품 책자도 있는데 판매 구성이 꽤 다양했고요. 그런데 구형 기종이다 보니까 이렇게 모니터를 좌석 팔걸이 사이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봐야 했습니다. 이게 구형 기종이라서요, 모니터가 한눈에 봐도 굉장히 작고 화질도 너무 안 좋아서 아쉬웠습니다. 신형 기종은 이렇게 모니터가 굉장히 크고 화질도 좋거든요.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 얼마나 넓은지 알아볼까요? 이렇게 한눈에 봐도 의자 자체의 등판이 넓은 게 느껴지시나요? 왜냐면은 좌석의 개수가 더 적기 때문에 등판 자체가 넓어서 이렇게 앉았을 때 여유 공간도 많이 남고요. 저는 이렇게 양반다리 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또 이렇게 앉았을 때 제 무릎과 앞좌석의 간격이요, 이렇게나 넓었습니다. 제 손이 엄청 넓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시나요? 또 한 좌석당 한 창문 2개 정도의 넓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의자를 뒤로 젖히는 거는 등받이를 바짝 세웠을 때, 그리고 바짝 뒤로 젖혔을 때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젖혀져 가지고 이렇게 장거리 비행해서 갈 때 굉장히 편안했습니다. 좌석이 뒤로 많이 젖혀지는 거는 좋았는데요. 근데 조금 아쉬웠던 점은 제 앞사람들이 의자를 다 뒤로 젖히면은 뒷사람은 약간 답답함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정말 편했던 거는 이 발 받침대가 있어서 장거리 비행에도 다리 저리는 느낌이 전혀 없어서 너무 편했고요. 또 이렇게 목 부분에 헤드레스트가 있어서 목베개가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또 굉장히 편했습니다. 전기 코드는 이렇게 팔걸이에 있고요. 그런데 약간 충전이 조금, 전기 코드 충전이 헐거워서 충전이 좀 되다 말다 하는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는 구형 기종이어가지고 조금 작고 화질도 안 좋아서 조금 아쉬웠고요. 또 기내 엔터테인먼트가 영화나 TV 프로그램이 그렇게 개수가 많지 않아서 볼거리가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의 후기에 의하면은 이런 넷플릭스라든가 유튜브를 다운받아 오라는 말씀이 좀 있으셔서 저는 이렇게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다운받은 거를 받아서 왔습니다. 네, 이렇게 이륙 준비를 마치고 이제 이륙을 하려고 합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이륙하고 안전벨트 사인이 꺼졌고요. 안전벨트 사인이 꺼진 이후에는 이렇게 강아지 가방은 확장해주고 이렇게 담요로 가려주었습니다. 이륙 후 30분 정도 지나니까 첫 번째 기내식이 나왔는데요.
메뉴는 비빔밥과 소불고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맨 뒤에 앉았더니 비빔밥이 품절이라고 하셔서 소불고기를 받았었고요. 에어프레미아가 기내식 양이 조금 적은 걸로 유명한데 혹시라도 많이 드시는 분들은 꼭 간식을 챙겨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료는 레드와인, 화이트와인, 콜라, 사이다, 주스, 생수, 커피, 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인상 깊었던 점은 기내식의 식기가 네모네모한 평범한 그릇이 아니고 이런 세모 모양의 특이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게 인상 깊었고요. 기내식의 맛은 그냥 평범한 인스턴트 맛의 기내식이었습니다. 대충 일본 상공을 지날 때쯤에 첫 번째 식사가 제공이 되고요. 나중에 강아지랑 일본도 여행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화장실도 궁금해서 화장실 가는 김에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요. 프리미엄 이코노미는 앞에 2개의 화장실이 있고요. 이렇게 문을 닫으면은 화장실에 조명이 켜집니다. 그런데 비누하고 휴지랑 종이컵만 있어서 약간 당황을 했고요. 근데 사실 에어프레미아라는 항공사는 꼭 필요한 것만 두는 실속 있는 항공사이기 때문에 화장실에도 이렇게 많은 것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화장실 다녀오는 사이에도 우리 강아지 밤비 이렇게 얌전하게 잘 있어 주었습니다. 넷플릭스 좀 보다가 잠을 좀 자고 나니까 이제 착륙하기 3시간이 남았다고 합니다. 착륙하기 3시간 전에 두 번째 기내식을 준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기내식은 맨 뒤에부터 서빙을 시작을 합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어가지고 메뉴는 오믈렛이랑 죽이 있었고요. 저는 한식보다는 양식을 더 좋아해서 오믈렛을 선택을 했습니다. 맛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내식의 맛이었고요. 그냥 과일이 제일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 공 날씨는 대체로 맑으며 기온은 섭씨 12도입니다.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착륙할 시간이 다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비행기가 착륙해야 돼서 강아지 가방은 이렇게 접어주었습니다. 우리 밤비 10시간 장거리 비행 동안 정말 얌전하게 잘 있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승객분들도 강아지가 있는 줄 몰랐다며 굉장히 신기해 하셨어요. 이렇게 10시간의 장거리 비행을 마치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무사히 착륙을 했습니다. 우리 프로여행 겸 밤비 비행기 착륙도 무서워하지 않고 이렇게 잘합니다. 손님 여러분께서 항상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밤비가 비행기가 답답했는지 내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달리기를 합니다. 미국 입국 심사는 사람도 많고 오래 걸려서 최대한 빨리 내려서 빨리 줄을 서는 게 좋습니다. 입국 심사하고 동물 검역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프로여행 겸 밤비 블로그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강아지랑 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동물 검역 심사를 또 받아야 한다고 해서요. 짐을 찾고 세관의 동물 검역을 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세관 동물 검역은 그냥 미국에서 CDC 신청한 내역을 보여주고 한국에서 준비한 강아지 서류주를 보여주고 금방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강아지 밤비랑 미국 입국에 무사히 성공을 했습니다. 공항에서 그냥 이유 없이 긴장하고 너무 피곤해서 그냥 빨리 공항을 탈출하고 싶다는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강아지 밤비가 14시간 동안 거의 대소변을 못했어가지고요. 일단 야외로 빨리 나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입국 심사가 얼마나 기가 빨렸는지 원래는 공항철도를 타고 호텔까지 갈 계획이었는데요. 너무 피곤하고 기가 빨려서 그냥 택시를 타고 호텔까지 가기로 합니다. 강아지 가방은 이렇게 접어서 캐리어에 넣었고요. 택시를 타는 승강장이 있어서 거기까지 택시를 타러 걸어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출발하는 택시는 요금이 5.5달러가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프로여행 겸 밤비 드디어 샌프란시스코에 입성했습니다. 저는 이미 2번이나 샌프란시스코에 와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도 밤비랑 하는 이번 여행이 가장 뜻깊은 것 같아요. 밤비를 유기견 보호소에서 입양했을 때 택시에서 딱 저러고 잤었는데 그날의 생각이 떠올라서 너무 짠했습니다. 드디어 샌프란시스코 도심의 풍경들이 보이는데요. 강아지랑 샌프란시스코까지 왔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이제야 제가 생각하던 샌프란시스코의 길거리 풍경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택시 타고 가다가 어떤 마약 중독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무단횡단하는 거를 봤는데요. 진짜 좀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의 치안이 실감이 났습니다. 공항에서 택시 요금은 63달러 정도가 나왔고요. 호텔에 체크인해서 창밖의 풍경을 보니까 이런 풍경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밤비와 샌프란시스코 입국에 성공을 했고요. 앞으로 펼쳐질 9박 10일간의 여행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프로여행 겸 밤비였습니다. 프로여행 겸 밤비 두 번째 유럽 여행을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유럽 여행에서도 아시아나항공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했는데요. 아시아나항공 비즈니스 클래스 전용 카운터인 A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항공사 체크인을 할 때 지상직 직원분께서 강아지 유럽 동물검역 서류를 확인하시는데요. 이때 한 글자라도 틀린 게 있으면 비행기 티켓 발권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무척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강아지의 유럽 동물검역에 대한 내용은 제 채널의 다른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행히 유럽 동물검역 서류에서 틀린 부분이 없어서 유럽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무사히 발권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럽까지 가는 강아지 편도요금은 29만원이었고요. 대형짐 붙이는 카운터에서 따로 지불을 했습니다. 유럽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인천공항 곳곳을 산책을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펫가든도 있다는데 저희는 못 찾아서 그냥 인천공항 주변만 산책을 했고요. 출국자들을 대상으로 한 유심도 교체를 했습니다. 강아지와 최대한 야외에서 시간을 오래 보내고 이제 출국장으로 들어갑니다. 프로여행 겸 밤비는 벌써 4번째 출국이네요. 강아지와의 보안검색은 일단 제가 강아지를 안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고 강아지 가방은 기계에 따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지난번에는 제 티켓에 강아지가 등록이 된 비행기 표인지도 확인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절차는 하지 않았습니다. 공항 면세구역에 들어와서 아시아나항공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공항 라운지는 음식이 있는 곳이다 보니 강아지는 꼭 가방에 넣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라운지 규정대로 강아지는 계속 가방에 넣고 있었는데요. 강아지가 생각보다 답답해해서 대충 음식만 구경하고 나오기로 합니다. 라운지 음식은 샐러드, 핫푸드, 그리고 수프와 국이 있고요. 컵라면은 4종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라면이나 차의 온수는 여기서 받을 수 있고요. 차와 커피 종류도 있었습니다. 커피 머신도 있고 주스는 오렌지 주스와 사과 주스가 준비되어 있었고 생수와 우유, 소스 종류와 사탕, 그리고 탄산음료 등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강아지가 라운지를 지루해해서 저희는 그냥 나왔습니다. 강아지가 라운지를 답답해해서 인천공항 내부를 조금 걷게 해주었습니다. 저희가 타고 갈 비행기가 보이네요.
밤비도 비행기 탑승 전까지 신나게 산책을 하고요. 이제 비행기에 탑승을 하려고 합니다. 강아지는 비행기에 탑승하면 가방 밖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일부러 맨 마지막으로 탑승을 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강아지 기내 동반 좌석은 OK 좌석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까지 갈 OK번 좌석에 앉았고요. 강아지 동반 좌석은 이렇게 복도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아지 기내 동반 탑승이라고 하면은 강아지에게 좌석을 주거나 기내식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강아지 기내 동반 좌석이어도 이렇게 지정된 공간에만 강아지를 두어야 하고 강아지는 절대 가방에서 꺼낼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인천공항에서 열심히 산책한 보람이 있는지 강아지 밤비가 벌써부터 꾸벅꾸벅 졸고 있네요.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 비즈니스 클래스는 비행기가 이륙과 착륙을 할 때 강아지를 옷장이나 짐칸에 따로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제작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좌석은 아시아나 항공의 비즈니스 스마티움 좌석이었고요. 스태거드 타입의 좌석으로 여기서 좌석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180도로도 눕힐 수 있고요. 기내 엔터테인먼트를 조작할 수 있는 리모컨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리모컨을 꺼낼 수 있고요. 당연히 터치스크린도 조작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나 항공의 엔터테인먼트가 예전보다 조금 부족한 것 같았어요. 좌석을 보면은요, 전기 코드를 충전할 수 있는 USB 단자와 헤드폰을 꽂는 단자, 그리고 좌석 하단에 멀티 전기 코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핫타워 서비스는 없어지고 좌석에 물티슈 3개가 준비되어 있었고요. 헤드폰은 모르는 브랜드인 것 같았는데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없었습니다. 어메니티는 아이그너 제품이었는데요. 칫솔 치약, 귀마개, 머리빗, 양말, 안대, 그리고 립밤, 페이스크림, 핸드크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기내가 건조한데 페이스크림이 생각보다 유용했습니다. 500ml 생수병도 비치되어 있었고 도톰한 기내용 슬리퍼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화장실은 기내 앞쪽에 2개가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역시 FSC 항공사답게 화장실 내부에 칫솔 치약, 면도기, 가글, 그리고 어메니티로 록시땅의 미스트와 핸드 바디 로션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비즈니스 클래스는 비행기가 이륙과 착륙을 할 때 강아지를 옷장 또는 짐칸에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비행기 이착륙 시 강아지를 짐칸에 보관했었던 자세한 후기는 제 채널의 다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안전벨트 사인이 꺼진 이후에 강아지 밤비를 짐칸에서 꺼낼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이륙한 이후에 강아지 가방은 저렇게 한쪽을 확장해 주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비즈니스 스마티움은 발판이 좁아서 강아지 가방을 완전 확장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참고로 대한항공 비즈니스 클래스는 이렇게 레그룸이 넓어서 강아지 가방을 양쪽 다 확장이 가능하고요. 에어 프레미아라는 항공사의 프리미엄 이코노미 클래스도 레그룸이 넓어서 강아지 가방을 양쪽으로 확장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시아나 항공의 비즈니스 스마티움은 스태거드 타입이라는 좌석의 특성상 강아지 가방을 양쪽 다 확장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기내가 너무 건조해서 저는 준비해온 가슴 마스크를 착용했고요. 강아지 밤비에게는 젖은 물수건을 가방 위에 얹어주었습니다. 이륙 후에 바로 첫 번째 기내식이 준비되었습니다. 역시 밥을 먹으려면 밥상을 펴야겠죠? 아시아나 항공 비즈니스 스마티움의 테이블은 이렇게 앞쪽에서 빼는 방식이고요. 테이블 위치가 앞뒤로는 조절이 안 되고 이 각도로만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의 사이즈는 손바닥 여러 개가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컸습니다. 유럽에서 2달 동안 지낼 거라서 메뉴는 일부러 한식을 골랐습니다. 한식의 전체로 아롱사태 인삼 편육이 준비되었습니다. 소스가 굉장히 겨자 맛이 나서 맛있었고요. 주요리는 쇠갈비구이 쌈밥이 나왔습니다. 쇠갈비구이 쌈밥의 설명을 봤는데요. 쌈을 싸먹는 풍습은 복을 불러오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내에서 쌈을 싸먹는 것은
여행 중에 행운을 불러오는 행동이라고 설명에 써 있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정말 여행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사실 강아지랑 여행 오는 게 많이 불안했거든요. 첫 번째 후식으로는 과일이 나왔고요. 두 번째 후식으로는 쑥 앙급떡과 호두 전과가 준비되었습니다. 첫 번째 식사가 끝나고 유튜브 편집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비는 쿨쿨 잘 자고 있고요. 스위스 가이드북도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4시간의 비행 중에 잠을 자려고 보니까 강아지 가방 때문에 제가 누울 때 다리를 뻗는 게 안 되었습니다. 저도 14시간의 비행 중에 잠은 자야 되는데요. 발판에 놓여있는 강아지 가방 때문에 제가 다리를 뻗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 가방을 빼서 좌석 옆에 있는 빈 공간에 놓아주었습니다. 좌석 옆에 빈 공간에 두고서 강아지 가방도 한쪽을 확장해 주었고요. 강아지 가방을 좌석 옆에 두니까 이제야 저도 두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비즈니스 스마티움은 비즈니스 클래스임에도 불구하고 강아지 가방을 놓을 공간이 애매해서 좀 불편했습니다. 밤비는 프로여행견답게 비행 내내 조용히 잠을 잘 잤고요. 중간에 간식으로 도토리 묵사발을 먹었습니다. 원래는 간식으로 항상 라면을 먹었는데 도토리 묵사발도 먹어보니까 새롭더라고요. 착륙하기 6시간 전에 두 번째 식사가 서빙되었습니다. 전식으로는 카프리제 샐러드가 서빙되었고요. 저는 간식을 먹어서 너무 배가 불러서 일부러 착륙 3시간 전에 따로 두 번째 식사를 받았습니다. 본식은 볼로네제 파스타였는데요. 그냥 제가 알고 있던 파스타 맛이었습니다. 오히려 같이 나온 빵이 더 맛있었고요. 마지막 후식으로는 하트 모양의 딸기 무스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핑크색 하트 모양에다가 금박이 올려져 있는 게 너무 예뻐서 괜히 제 마음도 설레이더라고요. 이제 13시간 45분의 비행을 마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밤비는 프로여행건답게 비행 내내 조용히 잠을 자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비행기가 착륙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착륙할 때도 강아지는 짐칸에 두어야 했습니다. 강아지를 이착륙 시 짐칸에 보관한 후기는 제 채널의 다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문 밖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모습이 보이고요. 비행기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비행기가 게이트에 무사히 도착하고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진 이후에야 강아지 밤비를 짐칸에서 드디어 꺼낼 수 있었습니다. 프로여행 겸 밤비, 대한민국 인천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까지 14시간의 비행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드디어 강아지 밤비를 강아지 가방에서 꺼내주었습니다. 밤비는 원래 장거리 비행을 마치고 나면은 막 달리기를 하는 달리기 세레머니를 보여주는데요. 이번 독일에서는 입국장이 바로 앞이라서 아쉽게 달리기 세레머니는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독일 입국 심사를 하려고 줄을 서 있었는데요. 입국 심사 줄이 정말 길었거든요. 그런데 입국 심사 관리하시는 직원분께서 강아지를 보시더니 강아지랑 왔냐고 물어보시고 강아지가 줄 서기 힘드니까 입국 심사를 제일 빨리 받게 해주시겠다고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역시 유럽은 펫 프렌들리하다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무사히 짐도 잘 찾았고요. 저희 유럽 짐 싸기 영상은 제 채널의 다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나항공 비즈니스 클래스 강아지 기내동반 탑승 후기였습니다. 앞으로의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